안녕하십니까.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룹 NCT 127이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초대받았다는데요. 한류가 글로벌한 문화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NCT 127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그럼 이번 주도 핫 이슈로 바로 출발하시죠. YG 전략자료 본부실의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빅뱅의 승리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내놓은 시트콤 YG 전자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승리는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소속사 논란과 이슈를 과감하게 다룬다는군요. 계약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약 내용. 모든 대중분들과 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YG전자 내부에서 감추지 않고 좀 속 시원하게. 승리는 물론 블랙핑크, 아이콘 등 YG 소속 아이돌 그룹이 총출동해 그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낼 예정이라는군요. 드라마 또 오해영의 배우 서현진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 출연합니다. 영화에서는 한효주가 주연을 맡은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인데요.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 매일 바뀌었던 원작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얼굴이 한 달에서 일주일씩 달라지는 설정이랍니다. 극 중에서 배우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연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마마무가 본격적인 일본 진출에 나섭니다. 마마무는 지난 3일 일본에서 데뷔 싱글 데칼코마니를 냈는데요. 5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와 나고야를 돌며 첫 콘서트 투어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룹 아이콘이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아이콘의 새 미니 앨범 뉴키즈 더 파이널의 타이틀곡 이별길인데요. 멜론 소리바다를 비롯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6곳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아이튠스 차트에서도 25개 나라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인과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재의 터.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이제 분명 벌써 우리가 잡자. 니들 지금 뭔지 타고 있구나. 멈춰야 된다고! 지성은 주지 않는다. 충무로
초 대세 배우 김윤석과 주지훈이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암수살인이라는 작품인데요. 김윤석이 형사로, 주지훈이 살인범으로 나와 긴장 넘치는 이야기를 풀어간다는군요. 어떤 내용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끝까지 오기 싫어.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인류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배차법이지. 네가 결국 내는 항상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저는 이 형사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이 형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형사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형사로서의 직업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형사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는 데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실화 배경이었고. 연기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감정의 진폭도 되게 크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좀 망설여지긴 했었어요.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강렬해도 이게 너무 한 캐릭터의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서 관객분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걱정이 좀 있었는데, 윤석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에 다 계셨어요. 그래서 윤석 선배님과 진짜로 너무너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선배님, 감독님한테 좀 기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항상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왜 하필 내 같은 형사를 골랐노? 수사의 초점이 범인에게 있죠. 대부분의 영화는. 이 영화는 수사의 초점이 범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을 밝히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에너지를, 치열한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고 있어요. 이 영화는 스포츠 경기로 따지자면 복싱입니다. 복싱. 옛날엔 15회전까지 있었거든요. 14회전까지 김형민 형사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승리는 거의 강태호 범인 역할에 갈 건데, 15회 과연 김형민 형사가 히든 카운터 펀치가 있는지 아니면 넉다운이 되는지는 영화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고 나딘고 인정이다. 결국 내는 못 이겨.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게 핸디캡으로 딱 다가오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 2, 3개월 정도 곽경택 감독님을 거의 매일 만나고, 박 감독님이 배우한테 어떤 사투리 교육하시는 거로 되게 정평이 나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반나절 이상을 사투리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와, 그게 정말 족쇄가 되더라고요. 손발을 다 묶고 입까지 틀어막고 물에 들어간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다 끝마치고 나서의 어떤 보람감, 또 성취감도 더 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영화에 잘 묻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잘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아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야. 담배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도 성향도 잘 맞았고, 또 윤석 선배님이 또 경상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런 사투리에 대한 툭툭 던져주시는 말들이 되게 힘이 됐고, 그 호흡들이 선배님들을 만나면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것도 그냥 선배도 아니고 되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펼쳐 보일 수 있어요. 제 생각과 제가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그 준비했던 것들 이상의 것들이 막 거의 강제로 뽑혀 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한국 영화계를 저렇게 참 힘들게 지지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참 존경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 나도 언젠가
잘 쌓아서 후배들한테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른이 최근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산가족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헤어져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적지 않았죠. 이런 문제를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기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임권택 감독의 1985년작 길소뜸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1983년 KBS가 대대적인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했죠. 영화 길소뜸은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화영 역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밤늦게까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주시합니다. 화영은 어느새 어린 시절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간도로 이주했다가 해방 직후 고향인 평안도 길소뜸으로 돌아온 중학생 화영과 가족들. 하지만 귀향의 기쁨도 잠시. 가족들은 전염병으로 모두 목숨을 잃고 홀로 남은 화영은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양녀로 들어갑니다. 신경님들 오죽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희 아버지고 어머니며 너희 둘은 온위간이다. 하지만 화영은 같은 집 동진과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죠. 이래선 안 된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화영이 내가 자꾸만 좋아진다. 나도 그동안 오빠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가지고 마는데요. 인생 상경이라니. 응?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집안 망신도 유부수지.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딘지란 말이야. 화영은 아이를 낳기 위해 춘천에 있는 친척 집으로 향하는데요.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그런데 그만 동진과 화영에게 이건 영영 생이별이 되고 말았죠. 동진은 동진대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고 화영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반백에 나이게 된 두 사람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한창인 방송국 앞에서 재회합니다. 민화영 씨 아니요? 살아있었구려. 이렇게 허망하게 만나는 것을 33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려. 그 사이 각자의 가족을 꾸린 두 사람은 그동안의 굴곡 많았던 삶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잃어버린 둘 사이의 아들을 찾으러 나서기로 하죠.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춘천에 살고 있다는 걸 방송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내일 춘천에 가시겠소? 나도 가보고 싶소만. 같이 가시죠. 드디어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만. 텔레비 보고 왔어요? 첫 만남에 묘한 기운이 흐르는 세 사람. 이 남자는 과연 두 사람의 친자가 맞을까요? 영화 길소뜸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개인들에게 남긴 상처, 그 가운데 이산이라는 상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깊은 아픔을 남겼는지 동진과 화영의 사연을 통해 형상화합니다. 하지만 영화 길소뜸은 이산가족이 다시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전형적인 결말로 치닫지 않습니다. 영화 말미 의사로 등장한 최불암의 의미심장한 대사는 그래서 더 큰 울림과 여운을 남기죠. 무생물에 한해서만 심지어 방송으로 진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찾지 않거나 찾아도 상봉을 피하거나 재회를 하고도 결합을 원치 않은 예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단 이후에 장기적인 이질화가 빚어낸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빚어낸 한국적 한해 정서를 묵직하게 담아낸 영화 길소뜸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 공략에 나서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하는 걸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서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만큼이나 그 위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